안녕하십니까. 세상같이 TV입니다. 오늘은 방에 대한 부분 또 유튜브나 박물관에서 방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료 올려진 것을 제가 과거 공부를 할 때 본 내용을 그대로 영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30개의 도자기가 나오며 그 도자기의 진품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안목으로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시면 감정을 하는 데서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청나라 방가유 현문세라고 되어져 있죠. 현문세입니다.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봉화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봉화하면은 이제 우리가 송나라 것이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되어 보이고 봉화가 또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우리는 송나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명청방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전내각자 흑첩패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일단 한 장씩 한 장씩 조금 빠르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명청방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은 요게 붉은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이 사인은 우리가 송나라 그 8대 왕이죠. 휘종 황제의 사인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보통 보면은 사람 이렇게 그려진 문양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30개의 도자기 안목 감정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도 이 도자기가 나옵니다. 그때 또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자기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도자기도 명청방으로 되어 있고 전내각자 흑접패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고요. 이것도 명청방으로 되어져 있고요. 보면 확대를 해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면 정하원년 어디라고 되어 있죠. 보면 이게 마지막에 정화원년 어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정화원년은 송희종 때 썼던 네 번째 연호죠. 1111년부터 1118년도까지 썼던 송나라 휘종의 연호가 정화입니다. 그러면 정화원년이라고 하면 1111년부터 1118년, 약 6년 정도 썼는데, 그러면 1111년에 이 도자기가 진품이라면 11년에 만들어졌다라고 바로 연도를 알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확대해 보면 지금 정화원년이라 되어 있고요. 물론 진품이라면 그 연도가 그렇게 나온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나가 있고, 요거는 송나라 휘종이라고 되어 있죠. 송나라 휘종에 휘종 사인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송나라 휘종에 이것도 방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명나라 청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것도 정화라고 적혀져 있죠. 이것도 명청방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이것도 명청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보면 이런 그림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 그림이 있다고 해서 명청방이다. 송나라 것, 명나라, 청나라 때 방을 했다. 이걸 또 현대 방을 한 것들이 많습니다.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현대 방품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대부분 현대 방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명청방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보면 이게 숭령으로 되어 있나요? 숭령 4년입니까? 사자 같기도 하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는 보이지 않는데 숭년 4년으로 된 것 같습니다. 4년이라면 숭년도 휘종의 두 번째 연호죠. 1102년부터 1107년까지가 숭령이었으니까 4년이라면 2, 3, 4, 5 1105년 때 만들어진 것이다. 이 연호를 보고 알 수가 있고 여기 보면
황송여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황송여요라 되어 있고, 뒤쪽에 보면 휘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다음에 뒤에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명청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같이 조금 전에 시문이라든지 뭐 사인이 들어가 있던 내용이라든지 특별한 연호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보이면 대부분 이제 우리는 송나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청방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명청방으로 되어져 있고, 이것도 명청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예, 관지는 잘 보이지 않네요. 이것도 명청방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것도 명청, 아까 확대한 겁니다. 이거는 대송관료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이것도 명청방으로 되어져 있고, 이런 것들도 많이 보입니다. 이거는 현대방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이는 걸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고요. 이겁니다. 이것도, 이거는 뒷면이고요. 이것도 명청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정화라고 되어 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화는 1111년부터 1118년도까지 8대, 송나라 8대 휘종 황제의 연호, 네 번째 연호가 정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뒤에 보면 이것도 명청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것도 명청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글자가 지금 이렇게 보이네요. 이제 보입니다. 여기 보면 봉화전 의용이라고 되어 있네, 그죠? 명청방이고요. 이것도 있습니다. 그죠? 휘종이라 적혀 있네요. 이것도 방이고, 이것도 방입니다. 또 정화라고 되어 있네요. 휘종 황제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주로 관모를 쓰고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이것도 명청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 명청방이고요. 일어나면 여기도 보면 일단 이런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처처럼 되어 있는 이 사인이 들어가 있으면 주로 이제 휘종 때의 사인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금채로 이제 각화해 놓은 거다, 그죠? 각을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이도 명청이고요. 또 명청방 숫자를 적어 놨고, 이건 관자를 적어 놨는데 원명방이라고 되어 있네요. 원명방이라고 있죠. 보니까 흑정, 첩파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명청방, 이것도 명청방인데 안에 숭령원년, 청량사 어제 이래 되어 있네요. 숭령원년이니까 1102년도라는 얘기입니다. 1102년, 1102년이면 휘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요 같은 경우는 철종 1186년도부터 1106년 20년간 만들어진 게 가장 전 세계에 90몇 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이게 진품이라면 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명청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걸륭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걸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걸륭의 근자로, 송나라 걸륭의 근자가 아니라 청나라 걸륭의 근자입니다. 걸륭에 대한 부분 보시고, 이거는 이제 걸륭 황제가 송나라 기물에 대한 부분을 걸륭이 시문을 줘서 적도록 한 겁니다. 이거는 다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조금 빨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봉화 있고요. 이것을 보면 이것은 신방이라고 되어져 있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대 모방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 수준이나 한번 보십시오. 정말 어설프게 그렸죠. 이 신방입니다. 보시면 이것은 관지를 보면 대청 걸륭년제, 걸륭권대 밑에 보면 광서방이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광서 때 대청 걸륭년제에
관지를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명청 후방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이제 노건재 딱지가 1921년 2월 18일 노건재 노출구공사 있죠. 여기 신방이라 적혀 있죠. 현대 방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상하이 차이나 적혀 있고 밀랍으로 딱지가 적혀 있는 거죠. 이것도 신방입니다. 그죠? 신방. 전내 각자 묘지 명자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신방이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감정가들이 지금 이렇게 봅니다. 루페로 보고 있죠, 지금. 그 루페로 왜 보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발생됐을 때 안목 다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런 확대경, 루페를 본다는 겁니다. 감정가들이 행사를 하거나 감정을 할 때 또 연구원들이 보는 것들입니다. 지금은 진품들이고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뒤에 나오는 영상들을 한번 감정해 보십시오. 참고로 이거는 40배 루페입니다. 조금 전에 눈으로 잘 보이지 않던 것을 루페를 봤죠. 그 루페 같은 경우는 한 100배, 150배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었고 지금 이거는 40배 루페입니다. 간단히 루페를 보는 이유,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걸 이 40배로 이 확대경으로 보면 다음에 이제 루페에 대한 공부도 한번 보여요. 점이 쭉쭉쭉 적혀 있죠. 점들이 쭉쭉쭉 적혀 있죠. 이렇게 도트 영상으로 있죠. 이건 전사입니다. 그래서 전사인지 아닌지를 이 40배 루페로 확대해가 보면 이런 면들이 보입니다. 깨끗하게 나오지 않고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점들이 나오죠. 그래서 뒤에 보면 여러분들께서 금방 보신 자료를 보시고 뒤에 나오는 영상을 연이어서 보시면 감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예, 뒤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도자기는 30개입니다. 그래서 2개씩 1조로 해서 15상입니다. 이 필름은 감정을 하는 중국 유튜브가 올린 영상으로서 각자 어떤 도자기인지 감정을 해보라고 퀴즈식으로 내어놓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일단 세 종류로 나누어 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북송 진품인지, 두 번째는 원명청 방품인지, 세 번째는 현대 방작인지 신작인지 그 세 가지 종류로서 구별을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가는 첫 번째는 안목, 두 번째는 확대경, 현미경이라 그러죠. 확대경, 루페라 그럽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구를 이용해서 이 세 가지를 다 관찰하고 난 뒤 마지막 송나라 것이 진품인지 원명청 방품인지 현대 방작인지를 본인이 결정을 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를 감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재 다른 기구나 확대경을 쓰지 않고 안목으로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던 것을 감안하고 또 여러분이 지식으로서 한번 감정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15상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께서 진품, 송나라 진품인지 원명청 방품인지 현대 신작인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1조입니다. 첫 번째 두 개 한 쌍에 1A, 1B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A 이것을 눈으로 이렇게 지금 현처럼 확대를 하고 굽도 보여주고 합니다. 피부 표면도 보여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안목으로 볼 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목으로 이 두 가지를 보고 첫 번째 1A와 1B를 보시고 송나라 진품인지 아니면 원명청 방품인지 아니면 현대 방작인지를 한번 감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차후 이 두 개에 대한 부분 또 15쌍이 있는데 총 30개에 대한 루페 확대경에 대한 부분을 2차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또 기구를 이용한 거에 대한 부분을 통합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화면을 보시고 안목으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으로 한번 감정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15개, 15상을 보셨습니다. 현재 이 유튜브가 올린 조금 전에 안목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보고 또 문양도 있었습니다. 문양에는 이제 전내각자 hợp 접해라고 해서 지금 보이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이 부분 같은 경우죠. 지금 보이는 최고 왼쪽에 보이는 확대를 해보면 이 부분 보이는 그죠?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도자기는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전내각자 hợp 접해라고 해서 물론 이게 진품이다 방품이다는 앞에 영상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나름 판단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최종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은 향후 며칠 뒤에 이 15상의 총 30점에 대한 내용 또 이 감정가이자 유튜브가 안목 감정, 그 다음에 확대경 감정, 기구 감정을 한 결과를 본인이 공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한 내용을 며칠 뒤에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이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 필요하다면 확대경으로 하나하나 또 루페로 영상을 촬영을 하고 분석하는 것까지 다음에 제가 설명을 통해서 그 영상을 바탕으로 중국어니까 설명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영상에도 봤듯이 진품과 그 다음에 시문에 대한 진품과 그 다음에 방품이라 하더라도 명나라, 청나라 방품이라든지 현대, 방자까지 보고 또 이 영상을 보고 하면 조금 도움이 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향후에 대한 부분들도 감정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부분들까지 제가 공부한 방식으로 조금 저도 완전한 그 감정가, 전문 감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답해서 공부를 하였고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알은 지식을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쨌든 좋은 기물을 가지고 계시면 일단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일정한 시점에 제가 이메일을 공개하면 그때 정말로 본인이 진기하다 생각하고 또 이런 영상을 통해서 확률이 높다 하는 한 점만 일단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충분히 중국의 감정가한테 보여드릴 만하다 싶으면 따로 그 메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화번호라든지 특별히 알려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하고 하면 제 일상생활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 양해 바라고 계속 이 감정에 관련된 부분 또 진품에 관련된 부분을 눈을 뜨는 계기도 되고 또 좋은 게 있다면 향후 좋은 뜻을 같이 모았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